로봇 기본 주행 실습입니다. 로봇 주행을 통하여 시연의 함수 사용법 그리고 배열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로봇이 3초간 전진하고 정지하는 실습입니다.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로봇이 전진을 하려면 오른쪽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서브 모터가 회전해야 하지만 왼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합니다. 서브 모터가 마주보게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로봇이 전진하기 위해서는 한쪽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하고 반대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 회전해야만 전진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도 오른쪽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왼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서브 모터의 값을 부여했습니다. 업로드가 완료되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이 로봇을 조금 뒤쪽으로 당겨서 서브 모터에 전원을 넣어 보겠습니다. 1초 동안만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1초 동안 잘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시간을 늘려서 3초 동안 움직여 보기 바랍니다. 이번 실습은 로봇이 1초간 전진 후 좌회전하고 우회전하고 1초간 후진하는 연속 주행 동작입니다. 코드가 어떻게 작성되는지 살펴보기 바랍니다. 네, 이제 코드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코드는 전진 동작 코드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우회전 동작은 서버 모터의 값을 1700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딜레이 함수 값을 적절히 실험적으로 찾아서 회전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 90도 정도 회전하는 정도는 600ms의 값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후진 동작은 전진 동작의 바퀴 방향을 반대로 설정해주면 되겠죠. 이 값을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회전 동작을 조금 더 크게 하려면 우리가 800을 구매하면 조금 더 클 것 같아요. 네, 방금 실행된 코드의 순서도를 여러분들에게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B폰과 함께 전진 2초가 아니고 1초간 전진을 했죠. 1초간 전진을 하고 좌회전 했다가 다시 우회전 했다가 후진하는 코드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코딩함으로써 로봇의 연속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로봇의 회전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시도하는 중심축 회전하기 방법은 로봇의 두 바퀴 중 한쪽 바퀴는 정지 상태를 유지하고 반대쪽 바퀴만 회전시켜서 정지된 바퀴가 기준이 되는 형태로 회전하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조금 전 사용했던 코드를 변경해서 왼쪽 바퀴는 고정된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쪽 바퀴는 회전하도록 그렇게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보셨나요? 이렇게 한쪽 바퀴는 고정된 상태에서 반대쪽 바퀴, 한쪽 바퀴만 움직이면서 로봇이 회전하는 동작을 만들 수도 있는데 이런 동작을 중심축 회전하기라고 부릅니다. 로봇의 기본 주행 조정 작업을 소개합니다. 사용하는 로봇이 조금 더 정교하게,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 다음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현재 이 코드는 전진 동작을 나타내는 코드인데요. 왼쪽 바퀴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오른쪽 바퀴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도록 설정한 다음에 시간을 10초가량 전진하도록 코드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이 로봇을 동작시켜 보면 미세하게 직선으로 주행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치우치거나 왼쪽으로 치우칠 수 있습니다. 서버모터의 동작이 미세하게 차이를 보이는 경우인데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왼쪽이나 오른쪽 바퀴에 부여하는 값을 조금씩 조정해 주면서 가장 정밀하게 직선 동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들을 여러분들이 찾으면 됩니다. 로봇의 주행 거리는 딜레이 함수에 사용하는 시간을 사용해서 거리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값이 동일하게 적용되더라도 로봇에서 사용하는 배터리의 잔류량에 따라서 실제로 주행하는 거리가 조금씩 미세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하게 로봇의 거리 주행을 제어하려면 배터리 상태를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로봇의 주행 거리를 정밀하게 제어하려면 화면에서 제시된 그림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줄자를 바닥에 놓고 로봇을 주행시킨 다음 주행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상태에서 주행 시간과 주행 거리 상관관계를 이해하면 항상 일정한 거리를 주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실습 주제는 경사주행입니다. 급격한 주행 속도 변화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속도를 변화시켜 주행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경사주행 또는 램핑 주행 방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서버 모터의 수명과 건전지의 소모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화면에 작성된 코드는 경사주행 코드를 작성해 놓은 것입니다. 1초 동안 천천히 가속하는 코드와 1초 동안 천천히 감속하는 코드를 또 반복문을 통해서 작성해 놓았습니다. 스피드를 2씩 증가시키는 코드를 사용했고요. 또 2씩 감소하는 코드를 사용했습니다. 이 값을 0에서 100까지 반복한다는 의미는 50번 서버 레프트와 서버 라이트의 값을 2씩 증가시키는 경우이고 또
이식 감소시키는 경우입니다. 전체적으로 50회 호흡 반복문을 실현하는 것이고 지연 시간이 20ms인 경우 1초 동안 서버 모터가 가속되었다가 또 1초 동안 천천히 감속되는 코드를 작성한 것입니다.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호흡 반복문에서 스피드 변수의 값을 2씩 증가시켜서 서버 레프트의 값은 1600까지 증가시키고 서버 라이트의 값은 2씩 감소시켜서 1400까지 변화시켜서 최대 속도에 가깝도록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천천히 호흡 반복문을 이용해서 로봇의 가속 속도와 감속 속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수로 단순 주행하기 실습입니다. 최소 함수 호출에 대한 코드인데요. 이 장면은 시리얼 프린트 문장을 이용해서 함수 호출에 대한 예제 코드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exampl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아래쪽에 함수를 별도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 코드가 업로드 되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example 함수 이전의 문장도 출력이 되고 이후의 문장도 출력이 되고 함수가 호출되는 동안에 진행되는 예제 문장도 잘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example 함수를 실행하지 않고 주석 처리해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지금은 함수 호출 이전과 함수 호출 이후의 예제 문장은 잘 출력이 되지만 함수 호출에서 작성되어야 되는 예제 문장은 출력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는 함수 호출에 해당되는 코드를 별도로 작성해서 함수 형태로 코딩된 명령 문장을 실행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장 실행 방식을 함수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지금 소개하는 함수 예제 코드는 pitch라고 하는 함수를 소개한 것입니다. pitch는 톤 함수를 이용해서 부저에 소리를 낼 수 있는 함수를 이용한 것인데요. 매개 변수를 추가해서 또는 파라미터라고 부르는 변수를 이용해서 함수를 사용하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pitch 3500이라고 하는 것은 톤 함수에서 헤르츠 주파수가 3500이라는 의미이고 pitch 2000이라고 하는 함수 호출은 톤 함수에서 헤르츠 주파수가 2000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가 높고 낮음에 따라서 부저에서 소리나는 음이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부저의 음과 함께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가 다르게 들리고 있죠. 두 개의 피치 함수를 이용해서 서로 다른 음을 우리는 간단하게 소리내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 피치 함수에 적용된 파라미터를 로봇의 서브모터 제어 함수로 변경한 예제입니다. 함수 사용법으로 로봇 동작을 간편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코드는 간단히 전진 1.5초, 좌회전 0.8초, 우회전 0.8초, 후진 1.5초의 명령을 수행합니다. 보드 함수에서 호출되는 문장은 servo left right microseconds 1700, servo right microseconds 1300이라는
코드 명령을 그대로 수행합니다. 이 함수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개 변수는 시간값만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드 함수를 그렇게 작성해 두었습니다. 좌회전 함수, 우회전 함수, 후진 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버 모터를 동작 정지시키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간을 1초로 바꿔서 화면 내에 보이도록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로봇의 코드를 작성할 때 함수를 이용해서 코드를 작성하게 되면 로봇의 다양한 동작을 매우 쉽고 편리하게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전진, 좌회전, 우회전, 후진 명령을 단 한 줄의 표현으로 구현할 수 있답니다. 사용자 주행 함수 코드는 조금 전 소개했던 로봇의 동작을 동일하게 표현하지만 보다 더 함축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매뉴버, 동작을 의미하는 영어 단어인데요. 이 매뉴버 사용자 함수가 3개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개 변수를 하나가 아니고 3개로 늘린 상태에서 작성된 코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메뉴에 있는 이 함수의 표현은 전진 동작을 나타내고 1초 동안 전진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매뉴버 함수는 좌회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left의 값이 1300이고 서버 right의 값도 1300이 되죠. 그래서 좌회전하는 함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코드는 우회전하는 코드를 담고 있고요. 네 번째 코드는 서버 left와 서버 right의 바퀴를 전진과 반대 방향으로 설정을 해서 후진하도록 1초 동안 설정이 된 코드입니다. 이 코드를 업로드해서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초 동안 동일한 동작을 쉽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수 사용법을 잘 익혀서 로봇의 동작을 매우 쉽고 편리하게 제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봇의 다양한 연속 동작을 구성하려면 로봇의 동작을 표현할 다양한 데이터를 코드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때 로봇의 연속 동작을 표현하는 데이터 값만을 별도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호출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방법을 C 언어에서 배열 사용법이라고 부릅니다. 부저음을 배열 사용법으로 호출해서 사용하는 예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열은 맨 첫 줄에 표현되어 있는데요. 노트라고 하는 배열 변수에 데이터 값을 미리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 값들은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에 해당되는 부저음의 주파수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톤 함수에서 노트라고 하는 배열 데이터를 가져와서 톤 함수의 소리를 내는 원리입니다. 필요한 데이터 값들을 이렇게 배열 변수에 저장해 두고 필요한 값들을 그때그때 가져와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사용법을 익히고 있습니다. 노트 3이라고 하는 것은 0, 1, 2, 3 해서
1397Hz에 해당되는 파음을 도레미파 할 때 파에 해당되는 음을 소리내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파음에 해당되는 부저음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방금 사용한 코드의 베일 데이터 음을 모두 소리 나도록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코드를 다시 조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덱스가 8보다 적을 때까지 인덱스를 하나씩 증가시키는 반복문을 실행시키겠습니다. 여기서 노트 함수는 인덱스 변수를 사용하면 데이터를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톤 함수에 반복문의 인덱스 변수를 우리가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도레미파솔라시도 음이 선명하게 들렸죠. 톤 함수를 델 변수 사용법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또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델 변수를 for 반복문에서 표현할 때 배열 요소의 수를 정확하게 반영시켜 주어야 합니다. 현재 배열 변수의 요소 수는 8개입니다. 그래서 for 반복문에서 반복 횟수를 결정하는 인덱스의 숫자를 8로 결정했습니다. 배열 변수 데이터를 우리가 변경할 때마다 for 반복문의 요소 숫자를 항상 계산해서 수정해 주어야 한답니다. for 반복문의 요소 숫자를 자동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지금 소개합니다. 그죠? 엘리먼트 카운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선언을 했습니다. size of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 변수의 요소수를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note 변수를 size of 함수에서 계산을 하고 integer 변수의 size of 값을 나누면 note 배열 변수의 요소값이 element count에 계산이 됩니다. 8 대신에 element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대치시킴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연속 동작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개의 매니브 함수를 이용해서 실습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이 매니브 함수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배열 변수로 표현하는 방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동일한 코드에서 매니브 함수에 사용된 데이터들을 배열 변수에 따로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이렇게 각 열별로 우리는 데이터를 불러서 로봇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왼쪽 코드는 매니브 함수 형태로 작성된 코드인데 그 코드를 배열 변수로 이렇게 옮겨 놓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조금 전에 공부했던 size of 함수를 이용해서 element count라는 변수를 사용을 하고 for 반복문을 이용해서 각 인덱스별로
매니버 함수를 동작시키는 코드를 작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형태의 동작이 만들어지는지 로봇에 업로드해서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로드 완료되었습니다.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을 동작하는 데 있어서 함수를 사용하거나 또 배열 변수를 사용하거나 배열 변수에서의 반복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이즈 오브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로봇을 동작시키는 또 다른 유형의 코드 예제입니다. 로봇의 동작은 키보드 문자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 예제는 문자열 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진 1초, 좌회전 0.8초, 우회전 0.8초, 후진 1초 동안 움직인 다음 정지하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코드에서는 지금까지 소개되지 않았던 두 화일 문장과 반복문의 또 다른 유형입니다. 그리고 if 조건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스위치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코드를 업로드해서 로봇의 동작 상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의 동작을 명령하는 문자열 데이터에서 맨 처음 F 문자가 입력이 되면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 문장의 케이스 F에 해당되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이 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 딜레이 값 200ms가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 문자마다 200ms의 동작을 만들게 됩니다. 전진 동작은 그래서 1초간 이루어지고 좌회전 0.8초 800ms, 우회전 800ms, 후진 1000ms의 실행 시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코드 방식은 시리얼 통신으로 키보드 입력 수단에 의해 로봇을 제어할 수도 있습니다. 실습 프로젝트 예제로 이 코드는 원을 그리는 코드입니다. 로봇이 원을 그릴 때 원을 그리는 방향과 원의 크기는 이 값들을 변경해 가면서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원을 그리는 로봇의 코드입니다.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삼각형 주행에 대한 코드 예제입니다. 이 코드를 참고해서 로봇을 동작시켜 보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로봇의 기본 동작과 관련된 여러가지 코드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